안녕하세요. 과학사 시간입니다. 과학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과학사 수업을 맡게 된 박성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과학사, 이 과학의 역사라는 얘기죠. 우리가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과학을 보는 눈, 과학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게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완전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과학이란 무엇인가? 참,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얘기 흔히 하죠. 과학이다. 뭐, 심지어는 뭐, 침대는 과학입니다. 뭐, 그런 광고 문구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옛날 옛날 광고인가? 자, 어쨌든 뭐, 뭐 침대도 뭐 과학이라 그러고 뭐 의자도 과학이라 그러고요. 그쵸? 뭐 그 과학이란 말을 우리는 아주 너무 흔히 씁니다. 과학적이다. 그쵸? 과학일 뿐만 아니라 뭐 어떤 거는 과학적이다. 이건 정말 과학적인 거야. 음.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과학이란 말이지만 과학이란 말을 흔히 쓰지만 과학이 무엇인가? 과학이 무엇일까? 이거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이번 시간 이제 수업 고민하면서 수업 내용을 찾아보면서 했지만 저도 이제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딱 그 과학이다 뭐다 우리가 딱 하나의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이 있으면 10가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이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과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할 부분을 한번 지점을 잡아서 같이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과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잡아 나가면서 우리가 과학사에 대해서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요. 하늘에서 물고기 비가 내린다. 신기한 그 한번 사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일간지 이제 더 선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의 인터넷판에서 이제 그 2010년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 11년 전이죠. 2010년에 보도했는데 호주 북부의 라자마누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 하늘에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후두두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이 막 그 수백 마리가 이제 한 떨어져 갖고 떨어졌는데요.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 일부는 또 살아서 퍼덕거렸다고 합니다. 뭐 죽은 물고기도 있었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한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2010년뿐만 아니라 1974년하고 2004년 이렇게 이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또 이게 이 호주 북부에서만 일어난 일이냐, 이 물고기 비가 내리는 일이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뭐 2014년에 보도에 의하면 스리랑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뭐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보면은 신라 시대에도 신라의 그 내무왕 때도 그약 300 서기 373년인데 그때도 이제 뭐 신라 시대에도 신라에도 이제 그런 물고기 비가 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물고기 비 물고기는 보통 물속에 살잖아요.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거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치도 아닌데. 그쵸? 음.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어.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네 친구가 있어요. 네 사람이 이제 한번 거기 어떤 요 물고기 비가 내린 현상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 맨 위쪽에 왼쪽에 있는 친구 위쪽 왼쪽에 있는 친구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이런 나타난 현상이다. 세상의 종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요, 여학생은요, 어, 저런 일이 어딨어. 이거, 이, 누군가 그냥 물고기를 뿌려놓고 한 거를 이제 하늘에 내려온 거라고 착각한 게 있지. 실제로는 하늘에 내려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는 이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소용돌이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물과 함께 이 물고기가 이제 하늘 올라갔다가 요 이제 상승 기류가 사라지면서 비와 함께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여자친구는
그 새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날아가다가 이제 총소리에 놀라서 물고기들을 이제 단체로 놓쳤다. 그래서 물고기가 새들이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네 사람의 설명 중에서 과학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음, 어렵죠. 물론 뭐 딱 한 사람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오른쪽 위에 있는 어, 영어 그 상승기류에 의해서 이 물고기가 날아 올라갔다. 이거를 저는 한 사람만 꼽으라면 꼽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과학이라는 게 한 사람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해석하는 거 말고는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를 과학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왼쪽 위에 있는 친구 말고는 어느 정도 과학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다 이제 어떤 있을 수 있는 현상을 가지고 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가지고 어, 이- 그, 우리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지는 전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상인데 실제 우리 만약에 일어났다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잘 설명을 한 거죠.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과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거를 뭐 그냥 어떤 사람이 몰래 뿌려놓은 거다. 실제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뭐 상승기류에 의해서 빨리 올라갔다든가 아니면은 어 새들이 놀라서 물고기를 떨어뜨렸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과학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음. 자, 그렇다면 이제 과학이라는 건 어떤 건가? 일단 과학이라는 말의 어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 과학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로 우리가 쓰는 이제 한자에서는요, 분과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분과 학문. 그러니까 이 철학이나 종교가 좀 커다란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한다면 과학은 이제 자연 현상만 다루는 이제 분과적인 학문이다 이런 뜻으로 한자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이제 사이언스라고 하죠. 영어의 사이언스. 그리스어에서는 에피스테메, 라틴어에서는 스키엔티아. 라틴어의 스키엔티아라는 말이 이제 영어의 사이언스의 어원이 됐겠죠. 자, 이 영어나 그 라틴어 그 서양에서의 이제 과학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체계화된 보편적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호기심으로 자연의 배를 걷고 자연의 참모습을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세계,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그런 이제 체계화된 보편적인 지식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의 배를 걷고 자연의 참모습을 자연이 진짜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 그런 지식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과학. 번역을 잘못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근데 은근히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분과 학문, 뭐 어떤 일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연만을 연구하는 거고 이렇게 사람이나 이런 건 인문학은 제외하고 사람만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한자의 과학은 그런 뜻인데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과학이다라는 말을 쓸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근데 과학을 그 자연을 이해하는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좀 추상적이죠. 약간 아직 과학에 대해서 이 정도면 다 설명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뭐가 과학이다. 사실 뭐야 이게 과학이 자연을 설명한다고 한다면은 아까 같이 물고기에 떨어지는 거를 지구 멸망이라고 설명을 하거나 그쵸? 아니면 뭐 자연을 그냥 신이 만든 창조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자연을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런 이제 종교적 관점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어. 자,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런 종교적 관점이라는 건 자연을 바라보는 것은 맞는데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그 기존의 종교적 관점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관점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크게 시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실용적 관점, 이론적 관점,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실용적 관점은요. 요 인간이 이제 자신의 주변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행동 체계라고 이제 과학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용적 관점, 그러니까 실용적이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 우리가 이제 과학을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이런 건 이제 기원전 3천년 전에 이제 이집트에서도 이런 이제 별을 관측한다든가 해서 그 달력을 만들고 별을 관측해서 이제 달력을 만들고 또 그 달력을 통해서 뭐 이 그 범람을 예측하고 그 강의 범람을 예측하고 이런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뭐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과학은 맞습니다. 과학은 왜 그러냐? 과학은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을 밝혀놨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으면 그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뭐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을 하는데 이 범람이 언제쯤 한다라고 하는 거를 요 별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 이용해서 밝혀놓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과학은 우리가 그 인간 생활을 발전시키고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과학을 보는 이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연현상에 대한 이제 합리적 지식 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이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 이제 철학자들은 자연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때는 과학자라고 안 했죠. 자연 철학자라고 하는데 자연 철학자들은 어떤 자연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세상의 원소가 이제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세상은 그 세상에 있는 사물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지식 체계를 이제 세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물리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입자가 기본 입자가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또 뭐 입자설이라든가 또는 뭐 그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그걸 통해서 세상이 이제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모더니즘의 다음 포스트라고 하면은 그 다음이라는 뜻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다음이라는 이제 철학적 사조를 말합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그 한 1900년대에 있었던 여러분 2000년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이제 한 20세기를 보면 돼요. 20세기는 막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거 강조했었거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거를 강조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이렇게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시대에 두 번의 이제 세계 대전이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이런 모더니즘을 뛰어넘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가 나타났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조금 이제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이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이제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반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과학하고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좀 뛰어넘자 이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은 이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막 이성적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막 그 인종차별이라든가 막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치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과학을 발전시켰다고 하면서 과학을 가지고 이제 인종차별로 발전을 시켰잖아요. 게르만 민족이 얼마나 우수하고 다른 민족은 얼마나 열등하고 그래서 유대인은 또 거기다 다 죽여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굉장히 이제 그 오히려 합리적인 걸 가장해서 오히려 비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뛰어넘어야겠다.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채 하려고 하지 말자. 이런 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거 있어? 과학이 별건가? 그쵸? 아주 오랜 전부터 우리가 인간이 자연에 살아가면서 그 자연을 그대로 느끼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지 이게 특별히 근대에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발전한 거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과학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가 과학이란 무엇인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지금 좀 더 어렵죠? 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은 또 뭐예요? 뭐야? 그렇죠? 어, 자, 우리가 이제 과학을 어떻게 과학이란 무엇인고 하는 거는 앞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과학적 방법. 음, 그래서 이제 과학적 방법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과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나 방법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또 과학을 배울 때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과학과 다른 과목의 차이점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과학은요, 일단은 뭐 자연 세계를, 자연 세계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 가능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종교라든가 종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멀리 하는 거죠. 검증 가능한 것, 그렇죠? 자, 그리고 다른 학문과 구분되는 뭔가 과학만의 특징이 있다. 그게 뭔지는 한번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음. 자, 그리고 과학은 과학적 사고 그리고 과학적 탐구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과학적 사고랑 과학 탐구 방법은 뭐냐?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첫 시간부터 굉장히 어렵고 막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았는데요. 자, 이게 또 과학을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과학의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